자, 2017학년도 요게 지금 6월 평가원 25번에서 26번 지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리하고 동동 나와가지고 대표 작품이라서 쌤하고 한번 볼게요. 자, 고려 소교는 고려시대 어떤 궁중에서 형성이 되어서 조선시대까지 어떤 궁중의 연양에서 전승되어 불려진 어떤 노래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고려 소교는 당연하게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다 불렸고요. 그리고 이건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궁중에서 이제 연회를 베풀 때 하는 노래로 이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는 고려시대는 원래 이거야. 고려 소교라는 것은 고려 소교는 고려시대 때는 이것이 민간의 노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궁중에서 연회 때 그냥 비공식적인 어떤 약간 연회 음악으로 쓰였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원래 민간의 노래였다 이렇게 된 거고, 민간의 연회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오래된 시집인 시경과 풍에서 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민간의 노래가 궁중 노래로 쓰인 거예요. 조선에 이제 연회에 쓰인 거. 이런 어떤 그 근원은 이미 중국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고, 그 중국에서는 결국은 사랑 노래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제 고려의 민간에서 이 고려소교라는 거 한마디로 사랑 노래였는데, 그 사랑 노래가 이제 조선의 연회 때도 그게 베풀어졌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지? 뻔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었단다. 그러면 이제 남녀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해서 민간의 노래가 어떻게 궁중 노래로 되었을까라고 하면,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법과 음악도 중요했어.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중의 어떤 생활성이 진솔하게 반영된 노래 가운데서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의 노래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봤다라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남녀간의 사랑 노래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남녀를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조상들이 이제 쓴 시들에서 남녀 사랑 관계를 어떻게 보통 풀이하죠? 보통 떠나간 님을 임금님에 비유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신하와 임금이라는 어떤 구조로 치환되기 용이해서 이걸 갖다 궁중하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매번 얘기한 적 있었잖아. 원래는 고려시대에 고려 소교는 한마디로 고려시대에 민중들이 자신들의 어떤 솔직한 속마음을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생활상이라든가, 그지? 그 생활상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니? 감정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잘 표현한 거겠지. 그러니까 뭐 시집살이 노래, 그러니까 시집살이 아주 그지 같아 이런 노래들도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근간에 둔다고 볼 수가 있어. 물론 판소리 일부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남녀간의 사랑인 거지. 그래서 원래 고려 소교는 처음에는 핍박받아요. 왜 핍박받냐면 조선시대가 됐는데 야 고려 왜 망했어? 그럼 이제 조선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시대가 쓰레기였기 때문에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왜 쓰레기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아니 봐봐, 벌써 백성들이 저 교화 안 된 저 미개한 놈들이 지들끼리 사랑한다고 이 나 뜨거운 얘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해? 얘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얘네 너무 음란한 동네야. 고려 시대는 음란하고 방탕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노래로 쓴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르냐? 고려시대 사람들이 그대로 조선시대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둘은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어떤 진솔함을, 물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왕이 정회를 베푸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 이런 노래 틀어놓을 수 있어?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만 우리가 언제라도 술 마시면서 우리끼리도 이제 연애를 베풀 때에도 그때는 민중들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좀 더 솔직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왕과 임금의 어떤 노래로 치환될 수만 있다면, 시 쓰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것이 연애를 베풀 때 민중들의 실제 노래에서 나중에는 연회 노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연회를 할 때도 궁중의 어떤 공식적인 연회 자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왕이 뭐 예를 들어서 즉위를 했어, 그 뒤풀이 자리, 이런 거는 안 돼. 이런 건 안 되고, 제사를 지냈어, 제사 끝내고 나서 우리 제사 끝나면 당연히 제사상을 돌려 먹잖아요. 그럴 때 하는 노래가 아니야. 어째 그냥 왕이 야 이번에 프로젝트 고생했으니까 밥 한번 먹자 이럴 때 푸는 노래라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궁중 악곡이 원래 민간 가요인데 궁중으로 간 거니까 하층에서 상층으로 편입되고 흡수하면서 같이 향유한 화합의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꾸꾸 우는 물소리 한사 하수의 모래톱에 있도다 요조승려는 군자의 조금 짝이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주 대놓고, 그지? 아주 대놓고 이거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사랑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래? 요조숙녀는 군자의 조군 짝이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치환할 수가 있다는 거야? 군자는 이제 임금이고 요조숙녀는 그럼 누가 되겠어요? 이건 이제 좋은 신하가 되겠지. 퀄리티 굿한 신하가 임금과 좋은 짱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자연의 한상처럼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한상이라는 거 결국 왜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좋은 신하와 좋은 임금이 한 쌍입니다라는 거를 한마디로 자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이, 이렇게 얘기할 수
방식이 있다고. 이치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지. 그지? 자,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사와 사람 사이의 어떤 조화로움을 얘기한 건데 원래는 그걸 갖다가 이제 군자의 모습하고 좀 연관을 하면서 혹은 왕과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풍속 교화의 어떤 시초등이다. 뭐 약간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국가적인 차원의 의미까지 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물론 고려 소교도 어느 정도 구별되고 있긴 하지만 자, 그 구별되는 건 뭐야? 고려 소교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하고 정제되어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글들이 조금 변하거나 혹은 어떤 내용이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뭐 형식적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그래서 작품 전체에 어떤 통일성을 기회를 부여할 거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찾으란 얘기지 한마디로. 그지? 그래서 이제 그리움을 보이는 정서를 보이는 거에다가 송축의 내용을 담는다든가 이별의 상황과 좀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덕이란 곤배에 받잡고 복이란 인배에 붙잡고요. 덕이여 복이라 오늘 나라 오소이소 오늘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으 동동다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동이라는 시는요 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됐죠? 동동이라는 시는 시가 어렵진 않은데 일단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요런 친구들은 이제 1월, 2월, 3월 해가지고 정월령, 2월령, 3월령 이제 이건 1월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의 어떤 월들을 기반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개의 월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쌤 몇 번 얘기했지만 자 12 플러스 1이죠. 그죠? 자 요런 친구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월령체 가사라고 하는데 이 월령체에서 월령체라는 표현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건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이런 체를 가진 애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지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지는데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가 너를 1월부터 12월까지 사랑해 라는 얘기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12개의 연인데 플러스로 뭐 1이 이제 포함된다. 그래서 총 13개의 연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럼 이제 플러스 1은 여기 내용은 뭐다? 한번 정리하거나 혹은 뭔가 결론을 내는 약간 그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지. 자, 그래서 덕은 어디에 누구한테 줄 거냐면 결국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서사로 봅시다. 덕은 누구한테 줄 거냐면 곰배에 원래 이거 뒷잔에 이런 표현이거든. 뒷잔에 이런 표현인데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하기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신령님께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복이란 림배라고 하는 건 림배 이제 앞잔인데 원래는.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르게 해석을 하면 다르게 해석하면 임금님께, 그러니까 덕을 신령님께 드리고 복은 임금님께 바칠게요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임은 누구겠어? 원래 임인데 임금이 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덕이여 복이여 하는 것들을 다 바치러 오세요. 나한테 바치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우 동동다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아우 동동다리는 뭐예요? 후렴구죠. 그죠? 이건 약간 북소리를 갖다가 상징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별의 상황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시어겠지, 그지? 자, 혹은 작품 전체에 어떤 형식적 장치를 맺은 거, 요게 조금 더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죠?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해. 뭐가? 형식적 장치. 형식적 장치가 뭐예요? 그냥 여음구라든가 이런 어떤 후렴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냥 이것이 반복되는 것만 있어도 어때요? 벌써 통일성이 있는 거지, 그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기억의 예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2번 봐봐. 그래서 1월에는 정월에는 자 이런 어떤 그 날인 말은 이랬으니까 냇물은 이런 표현이에요. 냇물은 아으 어저 녹는데 그지? 얼고 녹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니까 아으 어저 이런 표현들은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자, 아무튼 뭐 영타법입니다. 그지? 자, 얼고 녹고 하는데 세상의 가운데 나서는 이런 표현이야. 세상 가운데 나와서는 몸이라는 것은 이 몸은 홀로, 그지? 홀로 이제 홀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거 시적 허용이고. 살아간다. 널쇼하면 이제 살아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정월의 냇물은 널고 녹고 하면서 상태가 변화하는데 자연물은 상태가 변화하는데 여기 이제 이 표현 자연물은 상태가 변하는데 나는 어때요? 나는 아직도 혼자 이런 표현이야. 그지? 이제 앞으로 이제 생명들이 막 약동할 것이고 막 이렇게 될 것인데 결국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아우 나는 뭐 그냥 외로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사랑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고. 자, 2월 보름에 아우 높이 틀어진, 그지? 이 누구 등불을 봐주세요. 등불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야. 같구나 이런 표현이야.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등불이라는 표현이 결국 높이 들어진 등불이다 이렇게 한 걸 봐서는 이거는 이제 임을 상징하는 거니까 임의 고매한 성품을 갖다가 높은 성품을 갖다가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는 결국 이 등불은 만인을 비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미 얼마나 높은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같구나 뭐 그다음에 이샷다 이런 표현들 있죠. 그죠? 자, 이런 표현들 같구나 이샷다 이런 표현들이 한마디로 누군가를 갖다가 굉장히 예찬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탄적 어조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다 느낌표가 붙는다고 볼 수 있겠죠. 3월 봅시다. 자, 그래가지고 3월에 그지? 3월에 나 지나면 핀 개한 핀 아으 만춘 돌고지어 이렇게 했으니까 봄이 아주 만연한 그지? 그런 곳에 아무튼 돌고지어는 이제 진달래꽃입니다. 이 진달래꽃은 당연하게 누굴 상징하겠어요, 그죠? 아, 윗돌고지요. 나 저 어디서 필게 한 거냐? 만춘에다 필겠네, 그지? 이게 돌고지꽃, 이게 진달래꽃이야, 그지? 이게 지금 핵심이다, 얘들아. 이 윗돌고지, 이게 핵심이야. 이게 이제 임인 거예요, 임. 자, 그래서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그지? 부러워할 모습을, 그지? 지니고 나왔다 이런 거니까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아, 동동다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뭘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임을 예찬한 거겠지, 그지? 요렇게까지 정리하면 되겠네. 동동은 가시리 봅시다.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그러니까 위 증주가 태평선인데 이것도 결국 뭐니? 위 증주가 태평선은 다 뭐예요? 그 아까 기억의 이제 예시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지? 어떤 형식적 어구라고 볼 수 있어요. 형식적 어구.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당연히 통일감이 생길 것이고, 그죠? 이건 당연하게 여음구죠, 그죠?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자, 가십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나를 가시렵니까? 날로는 어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잡고 싶지만, 그지?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이런 표현이거든. 리을쉐라 하면은 두렵습니다 이런 뜻이야. 요거 잘 알아둬야 돼.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요 서운한 주체가 누구야? 한 가지는 누구야? 첫 번째로는 이미 서운할 수 있겠지. 이미 서운함. 왜? 내가 자꾸 내가 가려고 하는데 제가 날 자꾸 잡아. 그래가지고 아, 얘 왜 이래? 이럴 수 있겠지. 내가 지금 이별을 하려는 상황에서.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서운한 거야. 근데 그 내가 서운한 모습을 보였어.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 이제 이별하자. 우리 이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내가 이랬어. 그러면 그거 보고 뭐야 이년 정 떨어지네. 이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약간 두 가지로 중의적인 의미를 갖다가 가진다고 해서 이것이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왔던 포인트죠. 자, 됐고요. 그래서 자, 서러운님 보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서러운님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된 거지, 그지? 요 두 가지를 나는 보냅니다. 그래서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 나난 요 나난도 계속 지금 반복되는 여음구에 해당되는 거지, 그지? 위 증지가 태평선대. 근데 봐봐, 위 증지가 태평선대. 이거 태평선대잖아. 난 지금 이별하는 상황인데 태평성대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상황과는 맞지 않지. 이별 상황과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 맞지 않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예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문에서 얘기했었던 이별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 요 디귿에 해당될 수가 있겠네. 그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25번 풀어볼게. 가를 내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상 이렇게 해줬고, 고려서고는 됐죠, 그죠? 다 그렇고 둥중하게 영향을 주기도 했죠, 그죠? 확인했고, 이런 실린 노래는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어서 우리가 듣는다고 했는데요. 상층 노래가 하층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하층 노래가 둘 다 어디에 상층의 문화에 영향을 미친 거지. 궁중학에서 남녀의 사랑이 군신관계 확장 전환 그렇지 될 수가 있겠죠. 자, 답은 4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26번